중학교 때까지 2차 방정식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도 2차 방정식이 똑같이 있잖아. 근데 느낌이 다르다고 했지. 네. 중학교 때는 뭐가 핵심이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게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풀면 끝인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그거를 해석해라. 이게 핵심이라고 했지. 그래서 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2차 방정식의 핵심인데, 이게 근에 대해서 몇 가지? 5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이제 방정식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괜찮지? 우리 방정식의 근은 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근에 대한 판단을 일단 오늘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근에 대한 판단을 일단 할 건데, 일단 5개가 있는데, 오늘은 판단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 저 판별식이라는 걸 갖고 하는데, 제목이 그냥 판별식이 아니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 거지. 오케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하고 싶냐면 2차 방정식 상황에서 하고 싶은 거야. 3차 방정식은 못하나요, 선생님? 3차 이상의 방정식은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 2차 방정식만 판별식이 편한 거야. 왜냐면 2차 방정식은 공식이 하나 있거든.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근을 구하는 공식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도 근의 공식을 쓰면 근을 구할 수 있거든.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나요? 있는데 안 가르쳐야 합니다. 왜? 엄청 길어서 그걸 근의 공식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만 유일하게 판별식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자, 일단은 우리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건 당연히 a는 여기 아니겠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거는 안 물어볼 거라고. 왜?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 2차 방정식이 일단 근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을 해봐라 이런 거거든. 그 판단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하는 방정식이야. 끼케야 뭐 2차, 3차 무슨 나중에 무슨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방정식 풀잖아. 그냥 풀면 몇 분 안에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좀 오래 걸려야 몇십 분 걸리겠지. 근데 세상의 방정식은 10년, 20년 동안 풀어도 안 풀리는 방정식들이 있다고. 뭐 세계 몇 대 수학 난제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방정식 못 푼 거야. 아직까지 몇백 년 동안. 근데 만약에 방정식을 결론을 지었는데 이거는 방정식 근이 없어 라고 하면 허무해 안 허무해? 허무하잖아. 한 50년을 풀었어 내가 분나 열심히. 근데 결론이 답이 없으면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미리 알았더라면 안 풀고 싶지. 그래서 근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 왜? 근이 있으면 풀겠다거든. 그래서 저런 판별식 저런 것들을 배우는 것뿐이야. 알았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라는 건 아니고 왜 배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정식 풀기 전에 근이 있나 없나 보고 싶은 것 뿐이요. 근데 2차 방정식은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 그냥 근의 공식 쓰면 나오잖아. 왜냐면 가끔 선생님 근의 공식 쓰면 되는데 뭐다로 판단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근의 공식 쓰면 x가 2a분의 짝수근의 공식도 있지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단은 이 근과 이 근 두 근이 있는데 이 앞쪽에 붙은 얘는 똑같니 다르니? 똑같잖아. 쟤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뒤에 붙은 루트 앞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잖아. 괜찮니?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만약에 얘가 만약에 0이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0이랑 2a분의 b 마이너스 b 빼기 0이랑 다른 거니 똑같은 거니? 똑같은 거지? 오케이? 괜찮아? 네. 그러면 만약에 이 0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떤 양수라면 얘랑 똑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른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네가 이 두 근을 판단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얘 있지? 얘를 우리는 근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자 해서 이름이 판별식인 거야. 오케이? 근을 구해라가 아니잖아.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나 없나 판단해라잖아. 괜찮아?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빼기
실은 0.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세요. 이번에 기말고사 한 문제. 오케이?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안 풀 거야. 근을 판단하세요잖아. 근의 공식을 안 써도 된다고. 뭐만 쓰면 돼? 판별식만 쓰면 된다고. 판단하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b제곱 그지? 마이너스 4 a c 0보다 클까 작을까? 그래서 이거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판단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몇 근 나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실근, 허근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근이 두 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허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실근과 허근의 유무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확히 정립을 해놔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할 때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까지만 알고 있으면 실력이 약간 없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 개념을. 첫 번째 A, B, C 다 이렇게 쓰지 마. 1번 실계수일 때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이게 맞는 말이야. 오케이? 실계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이게 0이면 똑같은 근 나온 거지? 아까 말했잖아. 이게 0이었어. 그럼 똑같은 거잖아.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온 거잖아.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는 뿐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라 불러?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허근은 같을 수가 없어. 무조건 달라. 여기서 서로 다른.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쌤이 지금 말한 렌즈, 이게 중요하다. A, B, C가 무슨 수여야 돼? 실수일 때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실수가 아니라 허수일 때는요, 판별식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허계수일 때는 실제로 근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계수에다 허수 주고 학교 중간고사 시험을 내잖아. 고등학교 때 전교에 한 90%는 틀려. 왜? 제대로 몰라서 그래. 알았지? 그래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 자, 허계수일 때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이용하냐면 자, 판별식 이용하면 안 되는 예부터 들어줄게. 예. 반대되는 예. 우리 관리라고 부르거든. 관리 하나 들어줄게. x제곱 만만한 게 마이너스 그냥 i로 하자. ix 뭐 빼기 1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2차 방정식이지? 네. 근데 계수에 허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계수에 허수 있지? 얘 근을 판단해 볼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별식을 썼다고 치자. 그러면 b제곱 얘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몇이야? 4. 0보다 어때? 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몇 실근 나와? 두 실근 나와야 되지? 네. 근데 실제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 근의 공식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프로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4이지. 이거 얼마였어? 3이지. 괜찮아? 근의 공식 써서 나온 근 있지, 근. 실수야, 허수야? 판별식 썼을 때는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반례라고 불렀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 괜찮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근의 공식은 개수가 허수여도 쓸 수 있어. 근의 공식은 그냥 무적이야, 무적. 그냥 근을 구할 때 쓰는 거야, 2차 방식. 실근이든 허근이든 다 나오니까. 근데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의미가 있다. 개수가 허수가 들어가면 판별식의 의미가 없어진다. 왜? 실제로는 허근 나오잖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게 핵심적인 거야. 알았지? 근데 중학교 때는 이번 기말고사에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허수 안 배우잖아. 그냥 근이 몇 개 있니? 이게 시험 문제야. 0보다 크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0개.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알았지? 근데 똑같은 판별식이니까.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뿐이야. 일단 괜찮아요? 그럼 허계수일 때는 근의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근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 근은 대입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세 번째 가정을 잘해야 돼. 가정. 오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뭐 ix 플러스 뭐 a는 0 이렇게 하자고. 괜찮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근데 얘가 무슨 근?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 괜찮아? 어떻게 해결해? 선생님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계수에 뭐가 있어? 허수가 있다고. 그때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단을. 자, 실근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를 때는 가정한다. 오케이? 알파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가정하고 대입한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i 알파 플러스 뭐야? a는 0 이렇게 나오지. 허수지. 알파는 실수지. 어떤 등식안에 실수와 허수가 같이 있지. 뭐 이용해? 복소수 상등 이용한다. 괜찮을까? i가 들어간 부분 빵, i가 안 들어간 부분 빵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느낌 오겠어? 괜찮지? 이게 은근히 학교 시험에 한 개씩 이걸 내더라고. 내는데 자꾸 틀려와.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판별식 그냥 막 쓰면 안 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막 써도 돼요. 알았지?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막 써도 되는 거야. 되겠지?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넘어가돼? 오케이. 자, 허계수를 가질 때는 실근을 가질 때 뭘 이용해? 복소수 상등을 이용한다. 방금 말한 것처럼. 오케이. 정리를 해놔야 돼. 알았지? 지금 오늘 필기 안 해도 되고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이번 어디 한 켠에 필기 해놓는 게 좋다. 알았지? 자, 두 번째. 쌤이 밑에 조금 띄워놨지? 근데 허계수를 갖지만 중근을 가질 때는 그때는 우리 판별식을 써도 된다. 오케이? 중근을 가질 땐 판별식을 써도 된다. 알았지? 중근을 가질 땐 판별식을 써도 된다. 오케이? 지금 실근을 가질 때는 복수 상등을 쓰는데 중근을 가질 때만큼은 그냥 판별식을 써도 무방하다. 괜찮아? 물론 중근을 가질 때도 복수 상등 써도 상관없어요. 괜찮지? 근데 그 중근이 실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이번에 판별식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두 개를 해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버전은 1번까지만이야. 왜 허수라는 거의 존재를 모르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2번 개수의 상황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 저번 시간에도 최고차 개수에 문자 있으면 주의하라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오케이? 개수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 괜찮? 일단 되는 거지?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말고 이제 여기서 멘트가 좀 자주 나와요. 멘트. 어떤 멘트? 이거 올렸다 할까? 2차식이 완전 제곱식 어쩌고 저쩌고 문제에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멘트가 나와. 오케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식이야. 2차 방정식이랑 2차식의 차이는 알지? 2차 방정식은 는방이 있는 거고 2차식은 는방이 없는 그냥 식인 거지. 그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근데 이 멘트도 마찬가지야. 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2차식이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한번 해볼게.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랑 비슷해요. 저번 시간에 했지? 증명해줬잖아.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지? 근해 공식 쌤이 증명해준 거 집에서 한 번씩 해보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 맞는데 이렇게 돼. 알았죠? 자, 그럼 됐고. 그러면 선생님 얘가 2차식인데 그 2차식이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쪽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얘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야 되지?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얘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얘가 없어져야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얘가 사라지려면 뭐가 빵이어야 돼? 뭐야 분자야? 야 분모가 어떻게 빵이 돼? 분모는 세상에 빵이 어떻게 돼? 분자요. 무조건 분자지. 네. 어떤 분수가 빵이면 분자가 빵인 거지. 네. 분모가 빵이면 안 돼. 이 세상 모든 수학이 다 무효가 돼. 알았지? 0으로 나눌 수 없다며. 나누는 수가 분모인데 분모 어떻게 0이 돼? 알았지? 네. 자, 반드시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또 뭐야? 기가 막히게 판매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정리.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 어쩌고 저쩌고 한 멘트가 나오면 바로 그 2차식의 판별식이 빵이다.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 알았지? 그래서 이런 멘트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하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관계없이 계속 나와. 저 멘트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뭐 이러는 거. 문제 풀다 보면 뭐뭐에 관계없이 이런 말 많이 나올 거라. 뭐뭐에 관계없이 나오면 뭐 떠올라? 뭐뭐에 관계없이 항동식 떠오르지. 그럼 항동식은 뭐야? 그 뭐뭐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나눠서 빵빵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런 멘트가 문제에 들어있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딱히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쌤이 지금 요만큼 정리된 요만큼이 우리 판별식 단원의 개념적인 부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한 13단원 정도에 나오거든. 13, 14단원. 근데 그때 뭐 배우냐면 2차 부등식을 하나 배워.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진하게 할 거야. 2차 함수 할 때 진하게 할 거야. 근데 이 판별식 문제 풀다 보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나오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부등식이지. 그럼 판별식을 쓰면 부등식을 푸는 문제겠지. 따라와? 근데 1차 부등식 내용은 재미없을 거 아니야. 맞지? 1차 부등식은 중2 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정석에다 1차 부등식을 막 문제로 박아놓으면 애들이 재미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 쓰면 2차식 나오게 만든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할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짜 심오한 개념이 있거든. 그렇게 심오하진 않아. 근데 아무튼 그 개념은 2차 함수하고 진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풀 줄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별거 없어. 근데 심오.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풀어줄게요.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해. 마지막엔. 그리고 이게 함수를 배우는 당연해져. 이미 배웠지만 정리를 안 해서 내가. 알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니다 3x 플러스 2 0보다 작다. 요런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 푸는 방법 결론은 기억하면 돼.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냥 보여주고 외우라고 한다고. 자, 진짜 센 기초적인 풀이야 이게. 일단 인수분해 하고 싶잖아. 이렇게 된 거지? 괜찮아요? 눈빵이면 쉬운데 0보다 작다 풀어야 되잖아.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 말고 그냥 푸는 거 식으로 풀어볼게. 얘랑 곱했는데 0보다 작다. 뿌릴 수는 없지. 마 혹은 마 뿌리겠지? 오! 첫 번째 마거나 두 번째 마 뿌리겠지? 괜찮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2차 방식 겁내 쉬워 푸는 거. 오케이?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돼. 플러스야. 그럼 x는 뭐보다 큰 거야? x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1번에서 나온 답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는 거 같지? 왜?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괜찮니?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이게 뭐라고? 맞불? 얘가 0보다 작으면 x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얘가 0보다 크면 x는 뭐보다 커? 2보다 커. 근데 2번은 잘 보니까 말이 돼야 돼.
안 돼. 1보다 작은데 어떻게 2보다 커? 아, 이건 안 돼. 그럼 결국에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답이 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왜? 매번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공부하는 거야. 그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쉽거든. 오케이. 그리고 결론을 외우기는 좀 쉬워. 자, 선생님 한 번 더 해봐요. 뭘? 인수분해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거. 1분이 남은 거. 뿔뿔 아니면 마마겠지. 1번. 뿔뿔이. 2번. 마마겠지. 둘 다 해봐야지. 아무것도 모를 땐 둘 다 해보면 되지. 얘가 뿔뿔이면 얘가 0보다 크면 x가 뭐보다 커? 1보다 커. 얘는 x가 2보다 커. 그럼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3이 뭐야?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x가 3이면 1보다 크고 2보다 크고. 아, 그것도 맞아. 4도 되지,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지? 됐어? 다음이다. 자, 얘는 마음하지? 얘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x가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x가 뭐보다 작아? 2보다 작아. 그럼 얘를 풀었어. 그럼 여기서 나온 거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x가 뭐보다 작은데? 1보다 작으면 되지. 괜찮니? 그래서 이번에 0보다 이런 2차 부등식을 풀면 너 또는 너가 답이 되는 거야. 쌤아 이해돼요? 괜찮아? 그래서 2차 부등식 못 풀어요? 아니야. 2차 부등식을 안 배우고 2차 부등식을 푸는 방식이 이거야.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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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긴 좀 귀찮잖아.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외우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이거는 2차 부등식 쪽 단원에서 좀 진하게 할 거고 지금 일단 이거 푸는 방법만 알면 돼. 0보다 작았지? 얘는 0보다 뭐 했어? 컸지? 그렇구나. 어쨌거나 부등식은 항상 수직선 세개에서 해결하는 거거든. 수직선 세개에서. 그리고 사실 부등식은 방정식 푸는 거야.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야. 알았지?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x는 뭐보다 커? 2분의 3보다 크지?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뭐야? 얘가 빵되는 방정식의 근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숫자가 다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 자, 외우기 시켜줄게. 일단은 얘가 0보다 작든 0보다 크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얘가 빵되는 근부터 찾으면 1과 있겠지? 그럼 수직선에 1과 2가 있는 거야. 이해하자. 그럼 요 1인 이 순간은 는 빵이 됐을 때인 거지. 2인 순간도 는 빵이 되는 거지. 요 식에다 1는 빵 되고 2는 빵 되는 거잖아. 괜찮니? 절대값을 좀 풀어봤잖아. 그저께. 영역이 세 영역으로 나뉘는 거잖아. 괜찮아? 일단은 외우고 2차 부등식 때 쌤이 더 많은 얘기 해줄게. 왜냐면 그거까지 끌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그래, 지금은 풀 줄만 알면 되거든. 0보다 작았지? 0보다 작으면 1과 2의 뭐야? 사이값. 오케이? 0보다 작으면 이 근의 사이가 부등식의 답이야. 오케이? 돼? 외우기 싫으면 그냥 맨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풀면 돼, 지금. 근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만약에 0보다 크면 1과 2를 기준으로 1보다 작아. 이쪽, 2보다 커. 이쪽이지. 되겠어? 2차 부등식 푸는 것만 지금 딱 하자, 그냥.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멀어지는 값. 이렇게 외우면 끝이야. 괜찮죠? 됐어? 그냥 외우라고 하기 싫어서 그냥 보여준 거야. 그렇게 주는 거야. 그냥 외우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단원 자체가 부등식이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주의사항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1이었지. 양수일 때 기준으로 한 거야, 나는. 그렇지? 음수는 어떻게 해요? 음수는 양면에 마이너스 빼야 돼. 그럼 되지. 그럼 양수가 될 거야. 알겠죠? 한 번만 연습할게. 자, 이 2차 부등식 만족하는 거 풀어볼게. 어렵잖아요. 인수분해하는 거 x랑 x 빼기 뭐야? 4지? 그럼 얘가 빵되고 얘가 빵되는 기준 누구야? 0과 4지? 0과 4. 근데 0보다 작으면 사이 아니고 멀어져. 사이.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자, 오늘 풀면 쉬워요. 자, 1 같은 거 여기다 넣어봐. 0보다 작지. 2 같은 거 여기다 넣어봐. 0보다 작지. 근데 만약에 5 같은 거 넣어봐. 0보다 커질걸?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부등식을 풀어라는 그냥 부등식 만족하는 x의 범위 찾는 거야.
그 범위를 찾는 방식을 외우게끔 한 것뿐이야 지금. 그냥 외우라고 하기 싫어서 설명 조금 한 거고 나중에 2차 함수 배우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차 함수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라도 설명해야지. 되겠어요? 0보다 작으면 사이, 크면 멀어져. 알았지? 작다 사이다 작다 사이다 이것만 외워도 돼. 물론 크면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그치? 작다 사이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것까지를 조금 해봤으면 이제 진짜로 개념적인 내용은 끝났고 문제 푸는 거 좀 구경하시면 돼요. 그렇지? 문제 푸는 거 구경.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번 문제 4개 중에 첫 번째 문제 4개만 보면 돼 얘들아. 8개 아니야. 4개만 보면 돼. 조금만 힘내.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실수 M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실수 M의 범위. 자, 제일 처음에 최고차항의 개수에 관심 가지라고 그랬지. 꼭 가지셔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문자죠? 맞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0이 아니야 이런 거를 써놓는 게 실력이야. 알았지? 얘는 0이 아니야 죽어도. 자, 그럼 서로 다른 두식은 중근, 서로 다른 두어근을 판단하래. 그럼 판별식을 막 쓰고 싶다고. 그럼 개수가 실수인지부터 확인하라 그랬지. 근데 문제는 m이 실수라고 써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문자 m 더하기 4, 2m, 2 다 실수인 거 확인됐지. 이제 판별식 쓰는 거야. 알았지? 판별식 쓸게. 판별식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될 것 같아요. m의 제곱 마이너스 ac 2 m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 맞지?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뭐야? 마이너스 8 얘는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 맞지? 판별식 인수분해까지 가볍게 이렇게. 그래? 그럼 일단 처음에 중근을 가져라. 그럼 판별식이 뭐여야 돼? 0이면 되지. 그때 m은 4또는 마이너스 1. 오케이. m은 4또는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져라. 그럼 얘가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돼. 2차 부등식 아까 말했지? 작으면 사이, 크면 멀어져. 사이.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2랑 4의 사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푸는 걸 알려주는 뿐이야. 맞지? 선생님 이번에 학교시험 기말고사 때는 판별식 쓰면 1차 부등식 나올 거야. 맞지? 1차 부등식은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다 2차 부등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가질 때 얘는 0보다 멀어야 돼. 해야 되지. 0보다 크면 멀어진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고 누구보다는 4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왜요?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어. 멀어지네. 그럼 이 부분이잖아. 괜찮지? 그래서 지금 1번 답을 이렇게, 2번 답을 이렇게, 3번 답을 이렇게 쓰면 틀려. 그래서 100명 중에 한 3, 40명 틀린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틀렸을까? 1, 2, 3번 중에 몇 번이 틀릴까? 1, 2, 3번 중에 하나 틀렸어. 2번. 1번이 틀렸어. 1번 왜 틀렸어? 마이너스 4가 그렇지. 이걸 그래서 써놔야 실력이야. 알았지? 왜? 이렇게 답을 쓰면 m-2보다 작지. 그 안에 마이너스 4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한글로 5글자 써놨잖아. 얘는 0이 될 수 없다고 써놨잖아. 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쓰면 선생님? 지금 이 부분에서 누가 빠져야 돼? 마이너스 4가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m은 4보다 크고 또는 그 다음에 m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요렇게 써주셔야 돼. 알았지? 선생님 이렇게 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쓰는 방법은 요 답에다가 쉼표 쓰고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보통 서술형이면 파랗게 쓰나 이렇게 쓰나 둘 다 맞았다고 할 거거든? 같은 의미잖아. 근데 객관식에서는 얘 아니면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의미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돼. 그지? 다 되는 거 맞지? 생각이 되는 거 봐요? 돼야 돼? 자, 그래서
기본 문제 8-1번 그냥 판별식을 써서 진짜 판단해봐라 그 문제.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에는 1차 부등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기본 문제 8-2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지금까지 배웠던 걸 추가를 시켰어. 이런 2차 방정식이 일단 중근을 가져. 판별식을 쓰라는 거겠지. 네. 판별식 쓸 때는 보통 여기를 다 짝수로 줘, 고등학교 때는. 왜냐면 그 근의 공식을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외웠으니까. 자, 그럼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알았지?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이니까 K-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너지. 네. 그럼 얘를 빼면 되겠네. 그럼 얘를 빼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 판별식이 중근까지는 뭐 해야 돼? 0. 오케이. 이거네. 이런 관계식이네. 근데 이 관계식이 그냥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K에 뭐 해야 돼? 관계없이 항등식이지. 그러니까 K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선생님 K가 들어간 K제곱이랑 빼기 K제곱은 서로 어떻게 돼?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럼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A K. 더 이상 K 나오는 거는 없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 제곱이지. 네. A 제곱 빼기 A 제곱 사라지네. 그럼 남는 게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빵. 그럼 K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둘 다 빵이면 되잖아. A는 얼마야? 0. B는 1. 끝. 이렇게 한다. 알지? 이거는 중간고사 그냥 이거 거의 다 나오는 문제야.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보면 돼요. 고등학교 중간고사 말하는 거야. 다음 또 가자. 이거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네? 좀 계속 지저분하긴 하네. 그래서 허수는 아니네. 같이 실수네. 이런 방정식에서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서로 같은 두 근이 무슨 말이야? 중근하면 돼. 중근이야 중근. 중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서로 같은 두 근. 오케이? 유리수 PQ. 문제. 무리수도 있는데 유리수도 있네. 무리수 상등을 쓰는 냄새가 나는 거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가지니까 판별식은 뭐 해야 돼? 빵이어야 되지? 판별식. 이번엔 짝수가 아니네. P 플러스 2루트 2에 제곱 마이너스 4. A, C니까 얘가 Q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돼야 되네. 이게 중근 가지려면 얘가 뭐 해야 돼? 0. 0이어야 돼. 그럼 나한테 이런 등식이 있는데요. 이 등식 안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네. 무리수 상등 써야지. 그게 뭔데요? 루트 2가 들어간 부분이야. 루트 2가 안 들어간 부분으로 나누는 거잖아. 마치 항등식이랑 비슷한 거지.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 루트 2가 들어간 거랑 루트 2가 안 들어간 거 뭐예요? 얘는 뭐니? P제곱 안 들어갔지? 네. 요거 제곱하면 8 2짠짠하면 4P 루트 2지. 네. 그럼 여기 4P 들어가야 되겠네. 괜찮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Q에는 루트 2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쓱 하면 마이너스 16 루트 2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6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빵. 그럼 당연히 얘가 빵이어야 되니까 P 얼마야? 4. 얘가 빵이니까 Q도 나오겠지. 이해돼? 앞에서 쌤이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그거 배웠으니까 안 나와가 아니야. 배웠으니까 계속 나와. 이거야. 알았죠? 그 정석은 그거를 안 까먹을 수 있게 문제마다 다 집어넣어서 난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애들이 공부하기 진짜 좋거든. 근데 계속 이어져서 기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지. 알았지? 그냥 보통 문제집은 그냥 판별식만 쓰면 끝나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판별식만 쓰면 끝나는 문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센서이나 뭐 이런 거 할당량 할 때는 좀 편안할 거예요. 예, 요거만 쓰면 다 끝나는 문제야. 됐지? 근데 우리는 지금 개념을 잡는 시간이라 쌤이 그냥 설명할 거 다 해주는 것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기본 문제 편하게 한번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한 알았지? 실근이라는 말 있지? 실근이지? 얘도 실근이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두 실근이라고 했지? 그럼 두 실근이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도 포함되고 0인 것도 포함되지? 그래서 두 실근이라는 말 자체는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이용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크다고 하면 안 돼.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알았죠? 실근을 해가지고 돼. 맞아.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상관없이 실근이라고 한 거야. 한 배씩 쓸게요. 다만 얘가 짝수니까 짝수 한 배씩. 짝수 한 배씩은 보통 기호로 4분의 D라고 써. 그래서 나도 그냥 4분의 D 쓸게. 그냥 D라고 해도 돼. 반의 제곱하면 얼마니? 36A 제곱. 맞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X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네. 에이, 큰일 날 뻔했네. 맞지? 왜? 10부터 정리하자. 내림 차순으로. 자, 5X 제곱. 어차피 짝수니까 짝수 묶을게. 2, 6A.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3X 쓰는 게 이쁘지? 내림 차순 정리하는 것도 있잖아. 1단원. 자, 여기는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9는 요 방정식. 이제 판매식 쓸게요. 정리해놓고 판매식 반의 제곱 6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랑 얘를 곱해야 되네. 5랑 9A 제곱 플러스 9를 빼주면 되네. 근데 얘가 실근에 가지려면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보니까 몇 차? 2차 무슨 얘기죠? 아, 좀 크네, 숫자가. 어쩔 수 없지 뭐. 66에 뭐야? 36A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45A 제곱. 36에서 45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9니? 그럼 마이너스? 아, 선생님. 산수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선생님 바보예요? 9를 뽑아요. 그리고 얘는 3으로 묶어요. 그리고 제곱을 해요. 그럼 양변에 9 날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알았지? 산수는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그냥 막 큰 수를 막 제곱하고 그러지 말라고. 되겠지? 자, 이제 할게. 오, 이거 제곱하면 얼마니? 4A 제곱이지? 거기에 마이너스 5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2짠짠 플러스 4A.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랑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 0보다 아까랑 컸죠? 어디? 2 플러스 1을 제곱하면 1도 나와? 오케이. 그럼 1이니까 플러스 1까지 있네.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마이너스 4고요. 음수잖아. 마음에 안 들지? 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강이 어떻게 돼? 바뀌는 거 맞지? 얘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와, A 빼기 2에 제곱. 다 왔어 얘들아. 다 왔어. 결국에 이거네. 이거 뭐지? 제곱인데 0보다 작을 수가 있나? 없지. A 실수야. 실수에서 실수 빼도 실수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잖아. 0보다 작은 건 말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0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서 A가 결정됐어. A는 얼마야? A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 됐지? 이게 8배씩 800이 완전 제곱이면 안 되는 거야. 자, A가 2야. 근데 문제는 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근도 구하래. A에다 2 집어넣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4.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구? 36. 뭐 어떻게든 아름답게 정리해서 풀면 되겠죠. 풀면은 근이 나오겠죠. 할 수 있죠? 저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렇지?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항상 어떤 제곱은 0보다 작거나 크다 를 이용하는 문제고, 이제 두 번째 2번도 똑같아요. 힘들지? 30분 이상을 쳐다보는 게 힘든 거야. 자, 좀만 힘내요. 2번 이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크면 될 거 아니야. 해보자고. 판별식. 우리 또 짝수네. 그럼 짝수 판별식 또 쓸게. 그럼 반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지 2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게 판별식인 거잖아. 천천히 하자.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2짠짠 플러스 2A 같이. 그럼 얘가
판별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다 곱할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위에 거랑 똑같아요. a 빼기 b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아. A-B요? a-b가 0일 수밖에 없지? 왜? 얘가 0이 아니면 제곱하면 0보다 커지잖아. 얘가 0일 때만 능이 성립하잖아.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그 상황을 물어본 거야. 그럼 그 조건이라는 건 뭐야? A랑 B랑 뭐하다? 같다. 됐지? A랑 B랑 같다. 그래서 A랑 B랑 같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구해요? A랑 B랑 같으니까 B 자리에 A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풀어. 할 수 있겠지? 푸는 거는 그냥 거기 보면은 내가 인수분해 해서 푸는 거니까. 일단은 뭐냐? 요런 식, 네가 완전 제곱식이래. 2차 방정식은 아니야. 그냥 2차 식이야. 근데 아까 설명했잖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 자체가 그냥 얘는 빵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빵이랑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 이 멘트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라고.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판별식을 쓸 거란 말이야. 근데 또 짝수지? 그럼 짝수 판별식 쓰면 돼요. 그러면은 반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c잖아. 그러면 3 ab bc ca. 얘가 뭐가 나와? 빵 나와야 돼. 완전 제곱식 나오니까. 괜찮지? 완전 제곱식 되면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빵이에요.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다. 그럼 선생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계산해봐야 되겠지? 근데 이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지. AB 몇 개 나와? 2개. BC 몇 개 나와? 2개. AC도. 2개. 근데 이거 다 몇 개씩 빼래? 마이너스 3개씩 빼래.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공부를 나올걸?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빵이라는 말이지. 네. 일단 이건 계속 이어지는 게 얘가 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2분의 A, B, C가 다 똑같다. 이 얘기야. 그냥 또 얘기해봐. 선생님 왜요? 하면 여기다가 내가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A제곱 몇 개야? 2개잖아. B제곱도 몇 개야? 2개잖아. C제곱도 몇 개야? 2개잖아.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잖아. 그럼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이거 하나랑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괜찮지? 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B제곱, C제곱, EBC도 B 빼기 C에 제곱이 있는 거잖아. 맞지? C제곱, A제곱 이것도 C 빼기 A에 제곱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 앞에 뭐 2분의 1이 있는 것 뿐이고. 되겠죠? 그럼 얘가 빵인데 왜 A, B, C가 똑같아? 뭘 제곱하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뭘 제곱하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얘가 0 되려면 얘네들이 다 뭐일 수밖에, 빵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얘네들이 빵이니까 A, B가 같고 B, C가 같은 거고 다 같은 거지. 그래서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되겠죠? 되겠지? 마지막 문제. 일부러 얘를 먼저 푼 거야. 얘가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8-4번에 1번. 얘도 판별식 활용이라고 써있고 판별식 문제는 맞는데요. 요거는 보통 문제를 다 읽어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거든. 그 기본 문제 그 8-3번 1번, 2번 둘 다 봐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써있지? 근데 기본 문제 8-4번 1번 뭐라고 써있어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있지. 멘트가 달라. 그렇지? 방정식 x, y 둘 다 변수인 거야. 오케이? 일단은 곱셈 공식 다항식의 전개 처음 할 때 다항식을 정리하는 걸 가르쳐줬어.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는 내림차순 정리한다. 문자가 2개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런 거 했었잖아. 똑같아. 한 번에 변하는 x, y 2개를 동시에 바라보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우선 x든 y든 한 문자 딱 잡고 걔로 내림차순을 하는 거야. 그게 식 정리의 기본이야 무조건.
알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하죠. x로 할게 난. 그러면은 x 제곱 있는 거 얘밖에 없죠? 괜찮아? 그럼 x 있는 거는 얘랑 없네. 그러면 x 있는 게 2로 묶을 수 있네. 그러면은 y 플러스 k x 이렇게. 일단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남은애 y제곱 얘 형이 지금 뭐 했어? 긴 식을 정리 하나 했어.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각각 한 개뿐이래. xy를 한 번에 바라보지 말라고 한 문자로만 보라고 우선. 지금 누구로 보기로 마음먹은 거야? x. 그럼 제가 이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몇 개야? 한 개야. 2차 방정식인데 x가 하나야. 무슨 근? 그래, 판별식 쓰라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판별식 쓸게요. 짝수니까 반의 제곱 y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걔가 뭐여야 돼? 0. 왜?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네.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살짝 정리를 할게요. 근데 잘 보면은 얘는 이 식은 몇 차? y에 관한 2차식이지? 그럼 y에 관한 또 내림차순 정리해야겠네. 식 정리의 기본이라게 계속. 자, 그러면은 y제곱 하나, 여기는 몇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나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y가 들어간 거 다 갖다 써야 되죠? 2짠짠 2ky. 그 다음에 여기서는 y가 들어간 거 k 플러스 1y.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다 뿌려질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y. 그래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일단. 이제 y 안 들어간 거 있겠지? k제곱. y 안 들어간 거 어디 있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네. 됐어요?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2k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몇이야? 2밖에 안 남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조금만 더 예쁘게 할게. 플러스로 바꿀게 그냥. 왜냐면 음방이었으니까. 괜찮지?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봐. 우리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y가 또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그럼 이 등식을 만족하는 y가 한 개 있어야 되네?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y가 한 개 있어야 되네? 중근 가져야 되네? 판별식을 한 번 더 써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럼 판별식 한 번 더 씁시다. 여기서 판별식 쓰면 판별식은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 c니까 k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얘가 뭐 나와? 0. 왜 0이야? 한 개니까. y가 중근이니까. 그럼 k제곱은 뭐 나와? 9. 그럼 k는 뿔마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한 주제 자체가 판별식이라 사실은 이제 중학교 2번에 내신 이제 3학년 기말고사에는 딱 이거야. 그냥 판별식 비제곱만의 사이시가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 이거만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약간 더 개념이 추가될 뿐이야. 개념적인 게 추가된 건 2개밖에 없잖아. 괜찮아? 그리고 문제 풀이는 앞에서 배웠던 게 그냥 연결돼서 나오는 거지. 되겠을까?